제가 작년부터 올해에 나스닥이나 우리 증시도 좀 문제가 생긴 이후 1차 하락, 그리고 반등, 반드시 반등이 오죠. 그리고 개폭락인데, 지금 나스닥이 이제 1차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1차 하락이 마무리된 건지 잠깐 반등하다가, 우리 증시처럼 다시 하락해서 1차 하락을 좀 더 이어갈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후에 또 큰 반등이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개인들의 열폭. 그러니까 버블 가능한 데 있어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자들의 주린이들의 유입이 아예 이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예. 버블의 여러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것이 당연히 이제 일어났고요. 특히 작년에 많이 그랬죠. 새로운 나스닥에 뛰어든 사람이 많잖아요. 제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주식 안 하다가. 그리고 변동성의 기울기. 10년간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쉬지 않고 오른 모습. 비록 그러고 이거 월봉이긴 하지만 이 막판에 작년에 보여준 좀 급한 상승, 요 기울기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우리 2020년도에 완성했어도 이게 사실은 이 정도 기울기로도 충분한데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로도 충분한데요. 그죠? 그래서 급등학 개론에 나오는 이 기울기를 좀 완벽하게, 그죠? 여기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런 시점이라. 물론 이게 일봉은 아니라 월봉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더 장기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죠? 일반 저런 급등보다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조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2년 모델을 하면 2001년도에 9.11이 터진 다음에 2002년까지 또 바닥 찍고 크게 반등해서 2003년인가 다시 떨어지는데 그게 보통 2년 이내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떨어졌죠. 그래서 올해 3월이 되면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문제가 생겨서 올해 중으로 딱 생기기가 좋은 이제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2008년 모델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그때도 한 2년간 주구장창 매도한 다음에 2007년도에 가다가 2007년도에 1차 하락, 그리고 기어이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그러다가 뭐 여러 번 또 반등했냐 결국에 2008년에 폭락했는데 이 기간도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동상 올해가 가장 확률이 높고 조금 더 늦춰진다고 해도 내년일 것 같아요. 내년을 넘기기는 정말 힘들다. 왜냐하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열폭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개인들을 안고 올려준다고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작년에 CEO들의 매도 확률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새로 생긴 증권 무슨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증권 세금이 좀 많다고 해도 앞으로 2배, 3배 오를 거라고 하면 굳이 매도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큰 금액들, 일반 금액도 아니고 엄청나게 크잖아요. 아마존, 구글, 테슬라, 심지어 애플 CEO까지 같이 매도 행렬을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점에서 약간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물론 월가가 얘네들 걸 받아내서도 올릴 수는 있지만은 글쎄요. 올해 이제 음봉이나 테슬라처럼 음봉 급등락을 할 겁니다. 지금 저 테슬라처럼 급락하다 급등하고 하면서 급락할 때 처분하고 또 급등해서 올리고 공매도 많이 치면 또 급등할 텐데 그러면서 추세가 깨지는지 잘 보자. 물론 아직은 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개폭락은 이렇게 되면은 상반기 1분기에 1차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아마 하반기쯤에 개폭락이 될 가능성이 크죠. 파동상. 보통은 한 번에 안 가고 진짜로 고점을 맞을 때는 지금처럼 올린다. 올리고 난 다음에 파동상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여기서도 이러다가 또 크게 또 반등하고 이러다가 그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나가느냐. 저희는 이거를 꼭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장기 추세. 아직은 장기 추세 안 나갔어요. 장기 추세. 이평선으로 잡아도 돼. 뭐 지금은 뭐 위협받지 않으니까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나중에는 이거 설정을 해서 아예 이 라인이 장기 추세가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면 직선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평선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월봉상 언젠가 급등락하는 중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 추세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시기도 올해 중에 아니면 늦어도 한 내년은 아닐까. 어쨌든 올해 1차 하락이라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차 하락이라도 추세를 안 깨서 그렇더라도 이 1차 하락이라도 좀 촉발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촉발되지 않을까. 여러분 나스닥 경고는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그 누구죠? 그 노벨상 받은 실러 교수도 18년도, 19년도에도 경고하면서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올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경고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유튜버들만, 우리나라 뉴스랑 유튜버들만 우호적인 것 같고, 특히 로저스랑 파버도 많이 경고를 하죠. 파버는 너무 일찍 경고했죠. 버핏도 18년 이후에 투자적으로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애플도 다 18년까지만 산 거고, 심지어 20년도 폭락 때도 안 샀어요. 애플 팔았어요. 주식 비중 계속 줄여서 지금 현금 비중 가장 높아요. 이 얘기도 우리나라, 이게 팩트거든요. 우리나라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결론은 나스닥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중간에 여러분 종목이나 뭐 테슬라든 뭐 어떤 종목이든 중간에 50%, 100%. 뭐 어떻게 보면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뭐, 다섯 여섯 배가 오른 다음에 폭락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부 종목에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의미 없어요. 나중에 급락하는 그 패턴을 여러분이 알고 나면은 그냥 그건 안 당해 보니까는 물가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 물살이 되게 위험한데 한 번도 그 물살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물가에 여러분이 자꾸 기웃기웃 거리는 겁니다. 기웃기웃 거리다가 작년 재작년처럼 운 좋게 거기서 큰 이득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떠내려가기로 돼 있다면, 어차피 거기서 큰 물이 져서 언젠가 다 떠내려가기로 돼 있다면은 단 한순간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거, 그럼 어느 순간에 빠지겠어요? 지금처럼 뭐 고평가일 때도 안 빠진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빠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어? 새로운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열폭하는 그 순간, 이성을 마비하고 변동성에 속아서 같이 다 떠내려가게 된다. 이게 바로 닷컴 버블 때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나스닥 버블이 꺼지게 되면은 굉장히 처참할 것 같고요. 저는 5천선 아래 봅니다. 나중에 이게 얼마나 헷갈리게 해서 반등이 얼마나 나오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건 모르지만 나중에 폭락 쫙 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5천선은 적어도 찍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개인들은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12,000선에서도 1만선에서도 엄청나게 사들이겠죠. 테슬라가 반토막 났을 때 집 팔아서 싸들고 들어가다가 거기서 망하는 개인들도 많을 거고, 이제 이런 샷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요. 역사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죠. 역사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역사에 다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이상입니다.